트럼프의 목적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트럼프가 지금 장난이 아니고 재정 적자를 없애려고 하는 것 같고 정말로 무역 적자를 해소하려는 것 같다. 그러니까 중국 입장에서 볼 땐 언젠간 니들이 그럴 줄 알고 너희와 단절된 상태가 돼도 이겨낼 수 있는 체제를 준비해 왔어. 실제로 준비가 되어 있어요? 완전히 돼 있지는 않죠. 중요한 부분은 다 돼 있다고 지금 보는 거예요. 단기적으로는 아픔이 있겠지만 이거 나쁘지 않은데 우리 미국 없는 세상을 그럼 슬슬 그려봐. 중국의 수많은 여태까지 미국에 수출해서 먹고 살던 업자들은 다른 나라 유럽이나 한국이나 이런 데로 팔겠죠. 그렇죠. 중국발 쓰나미가 오겠구나라고들 많이 얘기를 하고 트럼프가 성과를 거둘 수 없도록 만들면이라는 생각들을 많이 하는 것 같죠. 특히 중국은 더 그렇고요. 그 이철 박사님은 뭐 중국 경제에도 계속 오랫동안 정보도 많이 전해주셨고 해박하신 것 같아서 안 그래도 2주제 아니라 요즘 중국은 저 트럼프의 칼춤이면 칼춤, 액션이면 액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가 궁금해요. 만일에 트럼프가 이번 대통령이 되면 또 칼 휘두르고 다닐 것이다 라는 건 뭐 예상은 했겠죠. 누구나 다 예상하는 거였고요. 근데 이제 제가 몰랐던 사실은 그 지난번 트럼프 일기 때 중국 공산당 내부에서 트럼프에 대한 대처 전략 4개조라는 거를 만들었다고 해요. 그 중에 이제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트럼프는 요랬다 저랬다 하고 이런 식으로 갔다가 저런 식으로 행동하고 요 말로 약속했다가 저 말로 뒤집고 그래서 트럼프와 말하는 건 중요하지가 않다. 아하. 우리는 우리의 기본 전략을 세웠고 여기에 확고하게 그 전략을 지킨다. 그냥 트럼프가 뭐 어떻게 나오든 뭘 어떻게 나오든. 다만 트럼프가 임의로 막 던지는 것에 대해서는 최대한 융통성 있게 탄력 있게 대응한다. 뭐라고 하면 알았다고 하고 관세 내 그럼 뭐 낸다고 하고. 그러니까 무슨 소리를 해도 우린 놀라지 않아. 뭐 넌 별소리 다 할 줄 알았어. 뭐 이제 이런 거예요. 그래서 중요하게 생각하지는 말고 다만 대꾸는 현명하게 하고. 관세 200% 그래 뭐 300% 알았어. 이제 이런 태도라는 거죠. 그럼 우리의 입장은 뭐냐? 중국의 입장은 뭐냐? 우리는 언젠간 니들이 그럴 줄 알고 너희와 완전히 단절된 상태가 돼도 이겨낼 수 있는 체제를 준비해 왔어라는 거예요. 실제로 준비가 되어 있어요? 완전히 돼 있지는 않죠. 근데 이제 중요한 부분은 다 돼 있다고 지금 보는 거예요. 밖에서는 물론 이제 중국은 더 사회주의 국가니까 견디는 힘도 강하고 뭐 미국에서 돈 좀 덜 벌어도 되고 뭐 그건 알겠는데 미국은 이제 중국산 없으면 많이 힘들겠죠. 미국의 서민들은. 그런데 이제 중국의 서민들도 미국의 값싼 중국 공산품 만들어서 수출하는 걸로 그 먹고 사는 생태계가 있을 텐데 저축이 충분하지도 않은 분들일 텐데 당장 수출 못하면 그거 정부가 보조금 줘서 먹여 살리지 않으면 힘들어지는 분들이 또 수천만 명일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거기는 그래서 중국이 못 견딜 거라는 분들도 있어서 그거 어떻게 견딜 것 같으세요? 저는 중국은 사회주의 국가 아닙니까? 중국이 그 매년 식량 비축률이 1년 수요량의 20%에서 30%예요. 두세 달치. 그래서 지금 1년 이상분이 저축이 돼 있어요. 비축이 돼 있어요. 에너지도 마찬가지고요. 그러니까 이거를 뭐 띵까띵 잘 먹고 잘 사는 이런 개념이 아니고 견딜 수는 있다. 지금 배고프지만 내가 배급은 줄게. 배급은 드릴게. 먹을 건 드릴게. 재울 때는 마련해 드릴게. 수준은 우리는 뭐 그건 문제 없다 이거. 근데 내가 물어보겠는데 미국 너는 그게 되니? 그러니까 화장지도 미국은 못 만드니까. 그런 거죠. 어떡하냐 그거. 그래서 저는 한 가지 개인적으로 참 이상하게 생각하는 게 중국 공산당이 하는 말이 지금 계속해서 똑같은 말을 오랜 기간 똑같이 하는데 여기 한국에서 대부분은 듣는 척도 안 하는 것 같아요. 그 말을. 뭐라고 하는 건데요? 뭔데요? 예를 들면 지금 미국에 대해서 지금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대화를 하겠다면 문은 열려 있다. 싸우겠다면 끝까지 해드릴게. 라는 말을 지금 몇 년 전부터 계속 똑같이 그 상황만 오면 그걸 계속 반복하는데 반복이 되다 보니까 이건 의뢰하는 말 그리고 이걸 그냥 안 들어요.
대화를 하자면 대화를 해주고 싸우자면 싸울 테니 니들 맘대로 하세요가 중국의 입장인데. 그렇죠. 그리고 최근에 늘어난 게 있어요. 예. 단 대화를 하려면 예의를 좀 갖춰라. 그러니까 그 맞아요. 예, 예의를 갖춰라. 뭐 요즘 최근 한두 달만 치고는 만 보면 중국이 아주 대국입니다. 예, 계속 그 얘기를 일관되게 하고 있죠. 바로 어저께인가 유럽 무슨 국가 프랑스인가 어디 대사관이 또 똑같은 말을 했어요. 똑같이 나오는 거예요. 일관되게 정해진 말을 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를 한편으로 보면 아주 상투적인 말, 그래서 내용이나 메시지가 없는 말을 생각할 수도 있지만 매우 일관적이네요. 예, 조금 긴 텀으로 보면 일관되게 지금 하나의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이게 그 중국식 커뮤니케이션이라고 생각하는데, 미국 트럼프가 그 관세를 때렸을 때 중국이 보복 관세를 했습니다. 예. 보복 관세를 발효시킨 시간이 미국이 중국에 때린 관세 발효 시간하고 똑같아요. 발표는 미국이 먼저 하고, 네. 보복 관세는 발표하고, 그러나 언제부터 발효될지는 그 시간에 맞추고. 예. 뭐 그럴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미국이 다음 달 1일부터 시행한다라고 딱 하니까 그 중국이 다음 달 1일부터 시행한다. 이렇게 이제 이렇게 내는 것이고. 예. 그런데 그 보복 관세를 때린 분야가 처음에 중국이 하나가 에너지고 하나가 식량이었어요. 예. 그러니까 저는 이게 그 메시지라고 생각합니다. 그게 이제 뭐 제 책을 보신 분들은 이해하시겠지만 중국이 가장 약점이 되는 전략적 전략 물자가 바로 그거거든요. 그러니까 미국에서 사오겠죠, 심지어. 예. 네. 그런데 그거를 보복 관세한다고 한 거예요. 그건 무슨 뜻이냐면 너 내가 식량 쪼이면 안 될 줄 아니? 식량 해봐. 야 됐어. 안 사 너 있고. 그은 거구나 이렇게. 예. 에너지 됐어. 우리 다 준비돼 있어. 식량, 에너지 다 준비돼 있어. 내가 쫄렸으면 미국산 세탁기나 막았겠지. 식량을 그렇죠. 다 준비돼 있어. 이렇게 메시지를 던진 건데 트럼프는 보고를 받고 그거 받고 다시 145% 이렇게 이제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중국이 뭐 우리들도 올리지만 이제 끝이다. 여기서부터 숫자로 싸우지 말자. 뭐 그것도 이해는 의미 없다. 의미 없어. 없죠. 이제 이런 거죠. 중국은 그럼 트럼프가 왜 저러고 목적이 뭔지는 아마 아는 사람이 트럼프와 측근들밖에 없을 것 같아요. 전 세계에서. 중국은 트럼프가 왜 저런다고 생각하고 있습니까? 혹시 아니면 그냥 뭐 중국을 묻지 말고 박사님이 생각하시는 트럼프의 목적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저는 제가 리스펙트하는 전문가들의 의견은 거의 지금 하나로 모였습니다. 중국계 전문가들이십니까 주로? 예, 중국계도 있고 중국, 대만, 그리고 뭐 미국 이런 쪽인데요. 네. 트럼프가 지금 장난이 아니고 정부 재정 적자를 없애려고 하는 것 같고 정말로 무역 적자를 해소하려는 것 같다라는 거예요. 제가 그 좋아하는 그 중국의 그 샹송조라는 분이 계십니다. 예. 이분이 원래 그 인민대학의 그 교수셨는데 너무 중국 정부가 듣기 싫어하는 말을 빵빵 이렇게 하고 다니셔가지고 뭐 그래서인지는 알 수 없으나 어쨌든 교수직에서도 나왔고 지금 거의 낭인 비슷하게 생활을 하고 계세요. 근데 이제 그 주로 기업인들이 많이 모셔다가 강연도 듣고 그럽니다. 예. 근데 이 양반도 그렇게 봐요. 자기가 처음에는 트럼프를 약간 좀 정신머리가 없는 사람으로 생각을 했었는데 시간이 가면서 관찰을 해보니 그게 아닌 것 같고 이 사람 지금 진지하다는 생각이 든다라고 했고 그러면서 그 두 개의 쌍둥이 적자를 정말로 없애려 하는 것 같은데 만일 그렇다면 나는 정말 이 사람 존경할 것 같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 솔루션이 매우 옳다는 뜻인가 봐요. 그 솔루션이 옳다는 것은 모르겠다인데 그건 판단하기 어렵다는데 미국이라는 국가가 지금 가지고 있는 본질적인 문제를 정면으로 대면해서 풀려고 하는 시도를 하는 것은 정말 존경하지 않을 수 없다. 존경할 만하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면서 샹송조는 청중들한테 이렇게 질문합니다. 우리 중국이 가지고 있는 우리의 본질적 문제를 제대로 대면하고 있는가? 한 번이라도 생각해 본 적이 있는가? 우리 중국이 가지고 있는 본질적인 문제는 무언가?
말 나온 김에 여러분 생각해 보시오. 말 나온 김에 중국의 본질적 문제는 뭡니까? 그러니까 함부로 얘기 안. 예, 그 양반 얘기 못 할 거예요. 지금 지금 이렇게 예. 낭인까지 내려왔는데 여기서 좀 더 하다가 무슨 꼴을 당할 일이고요. 근데 그 말을 들으면서 저도 막 가슴이 뜨거워지더라고요. 똑같은 질문을 우리 한국에도 해볼 수 있잖아요. 하기야 그렇죠. 예, 하기야 그렇죠. 예, 우리 한국이 지금 대면해야 되는 지금 본질적인 문제가 뭔가? 지금 우리가 맨날 떠들고 다니는 문제가 이게 본질의 문제 맞나? 이런 얘기를 해볼 수 있죠. 그래서 쌍성조는 이것은 본질적으로 더 이상 미국 정부가 지탱되기 어려운 수준에 와 있는 이 상태를 지금 해결하려는 거다. 미국의 지금 1년 연방정부 예산 6조 7천억 달러 정도에 예. 2조 정도 적자가 나는데 그럼 1조 정도 지출 줄이고 1조 정도 세수를 늘리면 해결되는 거 아니냐. 그 방법 자체는 거칠지만 그 생각하는 사고는 뭐 일리 있다는 낭비 그런 쳐내고 얘기죠. 그렇죠. 관세 수입 높이고 그거는 뭐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재정 적자는 지들이 방만한 거니까. 그렇죠. 근데 수출 수입은 예. 미국이 수입을 미국인들이 먹는 그 얼마나 낭비 많아요, 그 친구들. 그걸 좀 줄이는 게 쉬운 일인가? 쉬운 일은 아니겠죠. 네. 그리고 그 대만의 그 이코노미스트 중에 이제 그 우자롱이라는 이코노미스트가 있는데 그 사람도 그 의견에 완전히 동의를 해요. 그 사람도 이 쌍성조의 견해에 트럼프 지금 예. 진지하다. 예. 지금 각국이 트럼프와 지금 관세 협상을 하려고 하는데 세율을 얼마 올리느냐 나누느냐 이런 식의 접근 방법은 그건 좋은 접근 방법이 아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트럼프 입장에서 한번 생각을 해봐라. 트럼프는 지금 당장 정부가 지금 제대로 돌아가기 위해서는 지금 쏟아져 나가는 돈을 막아야 되고 돈을 한푼이라도 들여와야 되는데 예. 그러면 뭐 내가 좀 뭐 이것저것 뭐 예를 들어 뭐 안마를 해드릴 테니까 뭐 관세 25%에서 1%만 빼주세요. 이게 트럼프 입장에서 그 말 같은 소리 들리겠느냐. 그러니까 가서 얘기를 하려면 내가 미국에 돈을 얼마만큼 쏟아 넣어줄게. 투자할게. 그게 투자 그 방법은 그러니까 그 방법은 투자가 될 수도 있고 뭐 적자폭을 뭐가 될 수도 있고 뭐 전략적으로 뭐 사올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하여간 내가 그러면 예를 들어서 매년 지금 우리가 10억 달러씩 벌고 있는데 5억 달러는 이런 명목으로 내가 드릴게. 뭐라도 미국 뭐든지 뭐라도 사드릴 테니까 그 5억 달러는 트형이 얘기해봐. 그냥 내가 사드릴게. 뭐 이럴 수도 있고. 트럼프의 목적이 숫자 맞추는 거니까. 그렇죠. 그 밸런스 맞추는 거에 동조해서 얘기를 해야 이게 진행이 되지. 관세 그 자체가 목적은 아니다. 그렇죠. 뭐 요거를 또 뭐 이론적으로 요렇게 따지고 저렇게 따져서 뭐 여차는 조차하니 25% 넘어가고 니네 뭐 숫자가 부당하다는 얘기는 100번 해야 소용없고. 그런 건 다 소용없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저도 여기에 동의를 합니다. 빨리 갖다 주고 딴 데서라도 그러니까 저는 이렇게 생각하죠. 이번 기회에 미국에서 갖고 오고 싶은 거 확 가져오고 미국에 되돌려주고 확 되돌려주자. 저는 그런 생각도 해요. 그러니까 제가 만일에 그 협상 담판을 한다면 그 우리 트럼프 아저씨 당신은 지금 우리나라에 쓰고 지금 때문에 돈 나가고 있는 거 줄이고 싶잖아요. 그죠? 오케이. 주한미군 데려가. 우리가 지킬게. 그 트럼프가 원하는 거라면 그렇죠. 주한미군 때문에 뭐 1년에 뭐 엄청난 돈을 쓴다면서요. 그러니까 쓰지 마. 가. 그거 우리도 필요해요. 아니요. 근데 그 대신 내가 미국에서 돈 들고 물건 좀 사올게. 그러면서 우리 그 핵잠 같은 거 그런 기술 사오고 우리가 전략적으로 필요한 거 그런 거 돈이 얼마가 되든 사줄게. 해서 사주면 돼요. 이 기회에 핵무장 하자. 핵무장이 무슨 핵폭탄 얘기라는 게 아니고 그 핵 잠수함 있잖아요. 이런 그 핵동 말씀드리는 거고요. 하여튼 꼭 그것만 있지는 않겠죠. 그게 방법이 미국에서 가지고 있는 여러 첨단 연구소 중에 하나를 그럼 한국으로 보내주면 우리가 그 기금 다 대고 한국에서 다 연구개발하고 서포트할게 라고 하든가
얼마든지 창의적인 생각을 할 수 있다. 지금 있는 뭐 몇 푼 팔아서 몇 개를 받고 이 계산에 매달리면 방법이 잘 안 나올 것 같고. 주고받는 거. 예. 돈으로 굳이 계산. 하여튼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 그러니까 1,000억 달러 드리면 되는 거 아니요? 그럼 내가 1,000억 달러 드릴 테니까 당신 이거 해줘라. 이런 식의 담판이 맞을 거다. 그렇게 트럼프는 숫자 맞추고 싶어 하니까. 예. 알겠습니다. 트럼프는 그러니까 우리가 그동안 생각하기에는 트럼프가 제가 사실은 한국에 뭐 예를 들면 미군 주둔 비용 뭐 삼성전자가 공장 좀 세워줘 이런 거 자잘한 걸 원하고 있는데 네. 그걸 하나하나 주세요 하면 한국이 안 들어줄 것 같으니 전 세계를 상대로 한국도 포함해서 관세 폭탄을 던지고 원하는 자잘한 걸 그냥 갖고 오려는 장사를 하려고 한다고 우리는 생각을 하는 분도 있었는데 그런 자잘한 장사 아니라 근본적으로 미국의 그 쌍둥이 적자를 비롯해서 미국의 체질을 바꾸고 싶어 한다는 거라면 우리가 준비해야 할 선물 보따리나 그 뭐 협상 카드가 달라져야 될 건 알겠습니다. 근데 이제 한 가지 우리가 걱정인 건 그런 미국의 이런 관세를 높이고 뭐 특히 기축통화국이 그 수출과 수입을 균형을 맞춘다고 하고 이제 그러다 보면 또 강제로 이렇게 관세를 높이면 아니면 뭐 아이폰을 미국에서 만든다고 하면 이런 거 생각해 보면 잘 안 되고 삐걱거리고 오히려 경제가 뒤틀리고 그동안 우리 1세기 넘게 그 인류가 구가해 온 경제 성장의 바탕인 잘하는 나라가 이거 하고 사주고 뭐 이렇게 돌아가는 이 글로벌 경제가 다 파탄나는 거잖아요. 그러면 미국이 원하는 이 목표는 이룰 수 있겠으며 아주 쉽게 얘기하면 경제가 돌아가야 세수도 들어오고 관세도 들어오죠. 관세를 세워놓으면 그 관세를 내고 와야 그게 관세 수입이 되는 거지. 관세 세워놨다고 안 들어오면 미국은 미국대로 힘들고 관세는 관세대로 안 거치고 그 트럼프의 목표가 안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미국 입장에서 트럼프 입장에서는 지금 한가한 소리인 거죠. 그게? 예. 지금 당장 뭐 매년 법정 채권 채무 한도를 넘겨가지고 매년 날리고 그러니까 당장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회사가 지금 채권으로 인해서 부도가 나려고 하고 있는데 영업 전략을 바꿔서 3분기에는 뭐를 하면 그러면 좀 나아질 겁니다. 이런 소리 하는 거랑 똑같은 거거든요. 극단적인 뭔가가 필요하다.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알겠는데 그 극단적인 뭔가가 될 걸 가지고 와야지. 그러니까 뭐라도 확률적으로 반반은 되는 걸 가지고 하면 이해가 되고 아유 저 미국 저러겠구나 싶은데 전 세계의 상식 있는 경제학자들은 다 에브리바디가 다 이거는 미국한테도 굉장히 해로운 일이고 될 리도 없고 이거 자꾸 추진하면 세계 경제는 완전히 꼬라박을 거다. 주식 팔아라. 반등시 매수하지 마라. 그러고 있잖아요. 근데 그 논리가 누가 봐도 그래 그 말이 맞아 보이는데 트럼프와 참모들은 왜 뻔한 결과로 가려고 하지? 그들이 보는 다른 그림이 혹시 있나 싶은 겁니다. 저는 너무나 그 간단한 그림이기 때문에 오히려 잘 안 보인다고 생각합니다. 어머나 그 뭐예요? 아니 지금 말씀드린 그대로를 이들은 단순히 지금 추진할 뿐이라고 생각하는 거고요. 그냥 파탄을 간다? 파탄이 아니라 그 파탄은 시간이 걸리는 파탄이고 지금 그 연방 정부의 재정 파탄은 지금 당장 눈앞의 문제라고 생각한다는 거죠. 이판사판이다. 그러니까 이게 훨씬 급하다는 거죠. 아니요. 잠깐만요. 박사님. 미국이 사실은 적자를 본 지가 어제 오늘이 아니고 수십 년간 적자였으며 매년 적자는 돌려막기를 해왔으며 미국은 발권력을 가진 기축통화국이니까 사실은 중앙은행이 사주기도 하고 하면서 이제 그 다음 단계는 이제 뭐 이제 아르헨티나나 이런 나라들이 하는 사실상 발권력으로 돈 찍어서 정부 예산 쓰는 뭐 이런 때도 오긴 오겠습니다만 지금도 일부 하고 있는 거잖아요. 왜 갑자기 그래요? 갑자기가 아니죠. 연방 정부가 채무가 계속 늘어났지만 이게 법으로 정해놓은 법정 한도를 넘지는 않았죠. 그러니까 사실 솔루션은 지들이 법정 한도를 조절할 일이지 그 법정 한도라고 하는 게 무슨 과학 법칙으로 그 법정 한도를 그래서 최근 매년 그걸 올려왔잖아요. 맞아요. 그러면서 해왔는데 왜 갑자기 그 솔루션을 안 하고 그러니까 이 엄청난 솔루션을 갖고 오냐는 트럼프 겁니다. 입장에서 볼 때 이제 더 이상은 아니라고 보는 거죠. 그건 방법이 아니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게 우리가 다 납득이 돼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른바 짜치는 솔루션이긴 한데 그거 아니면 이거는 괜찮냐 하면 지금 트럼프가 하는 게 더 위험한 솔루션이지.
라는 생각이 자꾸 들어서요. 물론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하는 거고, 뭐 제가 트럼프 생각에 동의하는 게 아니라, 그런 제가 추측한데 트럼프의 사고는 제가 지금 설명드린 대로 이게 더 급하다고 이제 본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뭔가 잘못 생각을 하고 있는지도 모르지만 아무튼 진심이다. 트럼프는 진지하다. 그래서 트럼프 진영은 그래서 글로벌리스트들을 다 싫어하잖아요. 그렇죠, 맞아요. 글로벌리스트라고 하는 게 이제 저 같은 얘기하는 사람들. 그렇죠. 그다음에 뭐 전 세계. 그런데 반면에 중국은 그 얘기를 좋아하거든요. 요즘 특히 갑자기. 아니에요. 옛날부터 그랬어요. 옛날에는 중국이 그 질서 다 어겼죠. WTO니 뭐니 그게 글로벌리스트가 하자는 거 중국이 다 그 안 했잖아요. 아니죠. 글로벌리스트가 추구하는 글로벌 마켓의 일원이 되기 위해서 중국이 대단히 노력을 했고 거기 진입하는 데 성공한 거죠. 그렇죠. 당시에 지나치게 너무 많은 특혜를 줬죠, 중국에게. 그렇죠, 맞아. 예외도 많이 주고. 너무 저는 그때 WTO 중국 가입된 그 예외 조항 보고 정말 놀랐어요. 그러니까 이것도 안 지켜도 되고 저것도 안 지켜도 되고 일단 들어만 와주세요. 이런 조건을 준다면 그 WTO에 못 가입할 나라가 어딨냐 싶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중국 측은 어떻게 얘기하냐면 지금 중국은 미국 없는 세상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중국 입장에서 볼 땐 트럼프가 지금 하고 있는 일은 지금 자멸의 길을 가고 있는 거죠. 지금 글로벌 단일 마켓이 모든 시장을 점령하고 여기에 접근권과 통제권을 미국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미국의 패권이 성립하는 건데 미국이 스스로. 그래서 그동안 미국이 자기들을 디컴포지션 하려고 그러고 좋게 말해 뭐 디리스킹 한다고 하고 그래서 떨쳐나가지 않기 위해서 그야말로 그 가진 애를 썼는데 보니까 미국이 자살을 하고 있는 거죠. 이제 자기가 자기를 도려내서 자기가 자기 자신을 디컴포지션 시키고 있네. 좀 단기적으로는 아픔이 있겠지만 이거 나쁘지 않은데? 이거 나쁘지 않은데? 우리 미국 없는 세상을 그럼 슬슬 그려봐. 야 EU, 봐. 우리 미국 없이 우리끼리라도 잘해볼 수 있지 않겠어? 지금 내가 그러지 않아도 브릭스니 뭐니 다니면서 내가 상당히 내가 사전에 준비를 해놨어. 이제 이렇게 이제 되는 거죠.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트럼프가 진심일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이제 우리가 오늘 트럼프 진짜 진심인 것 같다. 그렇게 얘기하는 이 분위기가 사실은 트럼프가 원하는 거라서 나를 미친 놈으로 생각해 줘라. 그래야 내가 협상에 레버리지가 생기니까. 그게 원래 트럼프 협상력의 기본이니까. 거기에 근데 제가 볼 때는요. 제가 중국에서 정말 많은 중국 기업과 말도 안 되는 협상을 많이 했었습니다. 트럼프식은 본인은 그 예측 불가능한 그런 협상을 하고 있다고 생각할지 모르겠으나 중국인들 눈에는 거의 다 많이 속 드러난 그런 걸 겁니다. 하기야 줄 거 정해져 있고 못 줄 건 정해져 있으면 그 앞에서 뭐 해봐야 뭐 큰 그건 아니겠죠. 박사님 개인적으로도 그것까지도 대비해야 된다. 트럼프가 진심이다. 그런 가능성도 꽤 염두에 두고 앞으로 시나리오를 대비해야 된다는 생각이신가 보네요. 네, 그렇습니다. 많이 괴로울 텐데요. 경제가 당분간은. 당분간이 아니라 지금 이런 식으로 가면은 앞으로 수년간은 전 세계적으로 침체가 온다고 생각합니다. 어떡하지? 그래서 지금도 뭐 어떤 분들은 지금 지금 주식시장 얘기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저는 지금 저런 얘기를 하고 있을 땐가 하는 생각도 솔직히 좀 듭니다. 그럼 무슨 고민을 지금 해야 될 시기라고 보세요? 지금 다른 나라에서 얘기하는 이슈들을 보면요. 지금 미국이 저런 식으로 나와. 그러니까 중국이 미국으로 팔 수 있는 길이 막혀. 그러면 중국의 수많은 여태까지 미국에 수출해서 먹고 살던 업자들은 다른 나라 유럽이나 한국이나 이런 데로 팔겠죠. 아시아나. 그렇죠. 그래서 중국발 쓰나미가 오겠구나라고들 많이 얘기를 하고 그런 경우에 우린 대비돼 있나 이제 이런 얘기들 많이 하거든요. 알리, 테무, 쉬인 더 싸게 더 많이 들어올 거다. 그럼 뭐 그네들은 전초병으로 나가 있었지만 이제 그 중국에 있던 수많은 업체들이 미국 수출길 막힌 업자들이 이거 원래는 우회 수출을 해볼까 했는데 우회 수출할 국가에도
폭탄을 다 떨고 났으니까. 직접 수출을 해버려야 되는. 예. 그러니까 다 어딘가에는 팔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전 세계가 전 세계에게 각자 나는 별로 살 게 없는데 너한테는 팔아야 되겠다는 이제 그런 상황이 오게 되는 것이고. 골치는 아프겠죠. 그래서 이게 그 상당한 데미지를 줄 거고 중국과 경제적으로 연계성이 크면 클수록 더 데미지가 있을 거고 그것들을 어떻게 대비하느냐를 지금 많이들 얘기를 하고 있죠. 하기는 해야 될 텐데 아니 그렇다고 미국인들이 운동화 티셔츠 안 사 입을 건 아니고 네. 덜 사 입긴 하겠네요. 비싸졌으니까. 네. 그만큼 소비가 줄면 어딘가에서는 펑크가 나겠네. 예, 어저께 CSIS에서 이번 그 트럼프 관세에 대한 영향도 분석 같은 게 있었는데요. 네. 뭐 예상대로 뭐 정도의 차이만 있을 뿐 전 세계가 다 우울해지는 이제 그런 그림이 나왔고 한국 같은 경우에는 GDP 성장이 마이너스로 갈지도 모른다는 그런 당연히 그렇겠죠. 얘기였습니다. 미국이 어떻게 될까요? 트럼프의 전략과 생각이 논리적으로 맞으면 이렇게 하면 우리가 이깁니다라고 하는 게 맞으면 미국인들은 스스로는 설득이 될 텐데 지금은 미국의 저명한 많은 그 경제학자들이 저거는 미친 짓이다. 저런다고 미국이 이길 수 있는 게 아니야. 미국이 아이폰을 어떻게 미국에서 만들어? 그냥 아주 단순한 질문. 미국인들이 밤새서 요만한 좁은 책상에서 이러고 아이폰 조립을 해야 저 트럼프 말이 맞는 건데 그게 된다고 생각하는 미국인이 몇이나 되겠니라는 질문에서 트럼프가 저 민주주의 나라 미국에서 계속 저런 식으로 밀어붙일 수 있을까 싶기는 합니다. 밀어붙일 수 없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갖고 드리는 질문입니다. 네, 그래서 지금 중국도 그렇고 내년 11월이 이제 중간 선거격이니까 그때까지 트럼프가 성과를 거둘 수 없도록 만들면 이라는 그런 생각들을 많이 하는 것 같죠. 하겠죠. 특히 중국은 더 그렇고요. 중국 같은 나라에서는 체제에서는 뭐 1, 2년 정도 버티는 건 일도 아니니까 말이죠. 팔자에도 없는 그 갑자기 책을 번역하게 되신 네. 박사님의 수고로움에 일단 감사는 드리고 덕분에 그래도 핫 이슈가 되고 있는 네네. 책을 한국어로 읽게 돼서 네. 저희는 감사하고 네. 박사님은 고생 많이 하셨고 아닙니다. 많이들 한번 보십시오. 네. 네. 최근에 벌어지는 일이 저렇게 책으로 핫하게 나온 거는 처음이라 저도 얼른 사봐야 되겠네요. 네, 이철 박사님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